안녕하세요. 믿음방패 함용식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2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 주로 어떤 방송을 할 거냐면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저의 다음 소설의 주제가 트럼프 시대거든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죠. 지금이 트럼프 시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슈들이 발생하면은 지금도 무슨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란 전쟁 이제 조만간에 터질 거고, 이란 국민들 이제 해방될 겁니다. 조만간에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무너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뭐 이제 이 여러 이런 이슈들, 예, 계속 터지는 국제적인 이슈들, 또 국내적인 정치 경제 이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해야죠. 그런 것도. 근데 일단 먼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방송을 할 트럼프의 기독교적인 정체성,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가식을, 위선을 되게 싫어하는 인물이죠. 소위 말해서 PC,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관료주의, 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를 보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거 공감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정직한 인물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말한 거 거의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거 약속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을 웬만해서 지키는 인물이에요. 웬만해서. 물론 트럼프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많죠.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일단 트럼프는. 가증스러운 인물이 아니에요. 선한 척하고 그렇게 가증스러운 인물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최소한.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라는 인물은 본인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자기 참모들을 선택할 때 유능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능함. 본인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남달라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특히 이 말을 잘하는 유능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핵심만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 말을 잘해야 돼. 트럼프의 참모들은. 예전에 로버트 맥메스터, 로버트가 아니지. 이 사람 알죠? 트럼프 1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메스터. 이 사람 전쟁 영웅이거든요. 이 사람 잘렸어요.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건데, 그 중에서 보고를 잘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를 잘 못하는 거. 핵심만 명료하게 핵심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삥 둘러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질질 끄는 이런 거, 핵심만 딱 얘기를 못하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허버트 맥메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은 유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 중에서도 말을 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본인이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참모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트럼프의 예, 기독교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루이지애나주의 공립학교에는 모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 그 세워놔야 된다. 10계명 그 이렇게 비석 돌판을. 그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아니 원래 미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공립학교나 연방 법원, 뭐 주립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법원 앞에는 무조건 10계명 돌판을 세워놨었어요. 과거부터. 근데 이제 그게 존 F 케네디 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죠. 존 F 케네디가 그거 10계명을 법원 앞에 세워놓는 거 그거 다 폐지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요거를 다시 지지하는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에 10계명을 배치하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고요. 자, 이거는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미군이 나이지리아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핍박의 60% 이상이 다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IS나 보코하람 이런 놈들이.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경고를 때리다가 12월 25일 날 나이지리아의 IS를 때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저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더 세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거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회복,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가정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정이거든요. 가정. 국가기관이 아니라 가정이 더 중요하다. 예, 가정 중심.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란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펴오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회복. 그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죠. 자녀 세액공제.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원래는 한 명당 $1,000였는데 그거를 $2,000로 올렸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자녀 세액공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녀 세액공제가요. 자녀 한 명당 25만 원인가 그래요. 두 번째 자녀까지는 55만 원. 세 번째 자녀부터가 40만 원이 플러스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녀 세액공제가 굉장히 원래도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굉장히 높인 겁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직원들이 휴가를 갈 때 대부분은 무급 휴가인가 봐요. 미국의 회사들은. 그런데 이거를 가족들이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개인이 놀러 가는 휴가 말고요. 가족들이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유급 휴가를 보내주는 회사들한테는 그 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 Act.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계속 더 강화되고 있는 법입니다. 위탁 양육 시설에 보내는 거를 최대한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은 일반 건강한 가정이 이런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 입양 조건을 굉장히 완화하고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사회와 교회에 대폭 그 권한을 이양해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라 친족 중에 가급적이면 친족들에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그런 법이죠. 이 법이. 그러니까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보다 친족들에게 입양이 되면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이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One Big Beautiful Bill.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법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법이에요. 엄청난 세제 개혁인데 일단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래 35% 법인세율이었는데 이거를 21%로 확 낮췄습니다. 그냥 21% 단일 세율이에요. 뭐 구간이 뭐 10%에서 21%까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1%, 무조건 21%.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인하를 했고요. 소득세 구간이 10%, 15%, 25%, 28%, 33%, 35%, 39.6%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15%는 12%로, 25%는 22%로, 28%는 24%로, 39%는 37%로 이렇게 조금씩 낮췄죠. 소득세도. 이 소득세율 구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6%, 15%, 24%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연소득이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는 35%. 뭐 그렇게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낮춘 거예요. 소득세를. 그리고 노인 소득세 감면도 추가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커요. 노인 소득에 대해서 한 사람당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2,000달러, 두 명이니까 부부 최대 12,000달러까지의 소득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이런 세제 개혁이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데 팁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이거 미국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법인데요. 미국에서는 팁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득세를 걷어갔었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팁이라는 게 예전에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는 현금으로 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팁을 주는 것도 다 신용카드로 긁어서 계산을 하니까 이 팁에 대한 팁으로 얻는 소득이 국가에 다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체크, 수표로 써가지고 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팁을 받아가는 웨이터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팁을 받아갈 때 그 팁에 대한 소득이 다 국가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팁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걷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팁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시켜 버린 겁니다. 연간 25,000달러까지는. 여러분 25,000달러면 굉장히 많이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12,500달러까지는 면제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어마어마한 세제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트럼프 2기에 와서 One Big Beautiful Bill이라 그래가지고 그 법안으로 이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혁신적인 세제 개혁안을 하나를 더 준비하고 있어요. 요번에 발표했거든요.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게 해주겠다. 이거요. 이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이 감가상각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게 해주겠다는 이 법이 얼마나 괜찮은 법인지,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자동차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에어컨 300만 원 넘어가는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보일러 막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이거 한 번에 비용 처리 안 되거든요. 다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그거를 5년에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한꺼번에 못하고, 그리고 이 5천만 원 정도면은 뭐 괜찮은데 공장을 지으려면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공장 하나 지으려면은. 근데 그 공장을 이런 걸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 해에 비용 처리를 해줘야 안 그래도 이 공장 하나 짓느라고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수백억 원을 이 공장 하나 짓는데 다 써버렸는데. 근데 이거를 수백억 원 돈 쓴 거를 한 번에 비용 처리를 안 해줘요. 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30년, 40년에 나눠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거 사실 어폐예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공장을 만약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으면은 이거를 3, 40년에 나눠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제도를 정비해서 법안으로 통과시켜라. 지금 이렇게 국회에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타당하면서도 이거 진작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 도입을 해야 돼요. 이거. 수백억 원의 돈을 썼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해줘야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수백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비용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이거를 왜 3, 40년 나눠서 비용 처리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One Big Beautiful Big Bill 이거 굉장한 세제 개혁 법안인 것입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냐면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중산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산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이 보수 우파 쪽은 세금을 최대한 덜 내는 쪽으로 보수 우파 쪽의 가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 어마어마한 주택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다보스 포럼에 가기 하루 전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주택 공급 개혁 법안. 행정명령. 아직 법안으로는 통과가 안 됐어요. 이 법안으로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를. 자, 이게 행정명령 이름이요. Stopping Wall Street from Competing with Main Street Home Buyers.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메인 스트리트에 집을 구매하는 일반 시민들과 경쟁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 거대 기업의 거주용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 자, 여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요 행정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지지자들 중에는 기관 투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수십만 채의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들인 주택이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1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기업이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그거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 개인들이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그 땀 흘려가지고 힘들게 그 주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주택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기업들이 주택을 사면은 그거는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다 해주는데 개인들이 주택을 사는 거는 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안 해줘?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거? 저도 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그치. 기업들이 집을 사면은 부동산 그런 회사들이 집을 막 10채, 20채씩 사면은 그거 감가상각 비용 처리 들어가거든요, 걔네들. 근데 일반 우리 개인들이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이 살라고 집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비용 처리를 해줘요?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그거 누가 해줘요? 안 그래요? 이거 굉장히 합당한 말 아닙니까? 트럼프의 이 지적이. 저도 이거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집은 기업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제가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행정명령이 영구적인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행정명령에 일단은 서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주택을 구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구적인 법안으로 고착화시키려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이 법이 시장 경제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뭐 보수 우파 정치인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이 사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율을 10%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아, 행정명령에 서명은 안 했나? 법안으로 통과시키라 그랬나? 아마 행정명령에 서명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아마 법안으로 통과시키라고 이거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이자율, 이거 신용카드 회사들의 그 대출 이자가 너무 세니까 그걸 10%로 낮추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인가 보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요 주택 개혁 법안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서민들이 주택을 살 때 보통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나 봐요. 서민들이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겠지만 낮은 이자율로.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제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비싼 이자를 내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나 봐요. 집을 사는데. 아니, 그러면 힘들지. 우리나라도 뭐, 신용카드에서 뭐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무슨 론이라 그러죠? 그 신용카드에서 받는 서비스 이름? 무슨 론이라 그러는. 그런 데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은 우리나라도 그 굉장히 높죠. 일반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죠. 제가 알기로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20% 이상인가 봐.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받는 그 이자율이 28%, 30%, 32%에 달한다. 어떤 경우는 40%도 막 넘는데요. 나는 이거를 10%로 대폭 낮추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야, 너네 이자 10%만 받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그냥 우파적인 정치 이념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공화당에서도 지금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죠. 우파의 정책 중에서도 잘못된 게 있죠. 좌파의 정책들 중에서도 좌파의 정책들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좌파의 정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집 문제, 이 집 문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서민형 저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지금 그 계획에 착수했어요. 이것도 굉장한 건데, 이 100만 채의 이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그 미국에도 이 집 하나 지으려면 규제가 많나 봐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가 봐요. 규제가. 뭐 특히 환경 규제 이런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 집 하나 짓는데 이게 아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근데 이거 집 싸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규제를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너네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든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가형 집을 어떻게든 그냥 빨리 만들어내라. 내가 모든 규제 다 없애버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법입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뉴욕에서 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타워 짓고 뭐 그 건설을 하면서 자기도 얼마나 이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쓸모없는 규제가 많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규제를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너희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든 싼 값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가형 집을 어떻게든 빨리 공급을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파 이념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 안에는 이 기독교 정신, 이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존경심, 이게 굉장히 그의 핵심 가치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파 정치 이념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가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저기 한번 좀 알아봤는데 여기저기 알아본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거죠.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블 컬리지 에이트 교회 여기에 50년 동안 뭐 정기적으로 나갔던 건 아니고 뭐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그랬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안 나가기도 하고 뭐 근데 이 교회 50년 동안 이 교회하고 인연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 마블 컬리지 에이트 교회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게 워낙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 가지고 이게 뉴욕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그래요. 이 교회는 장로교회고요. 개혁교회 교단 출신 개혁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마블 컬리지 에이트 교회가 LGBT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독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는 더 이상 장로교인이 아니다. 나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특정 교파에 속해 있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non-denominational Christian. 특정 교파에 속해 있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데이비드 제레미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막 몇 시간씩 정말 진지하게 시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TV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다 그래요. 트럼프 가까이의 가족들이라든가 뭐 트럼프 최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렇게 증언을 통해 보면은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상당히 진하게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장 큰 경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기 어디야 그 저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펜실바니아에서 거기서 저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귓가를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물론 가장 큰데 그 사건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거든요. 불과 이틀 만에. 3일도 안 걸렸어요. 이틀 만에. 그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약이 있는데요. 그거를 트럼프 주치의들로부터 처방을 잘 받아가지고 금방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온 것을 내가 느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온 것을 그날 밤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나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이게 트럼프의 간증인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거든요. 3일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회복이 된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좀 떴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근데 이 렘데시비르 다 돈 좀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을 어떻게든 구해서 처방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 죽은 사람 많아요. 이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렘데시비르 처방받아서 산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렘데시비르 사실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왔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그 뭐야? 또 뭐 있잖아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이버맥틴. 이버맥틴 뭐 그런 약보다도 효과가 없었대요. 렘데시비르가.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라는 이 약 때문에 코로나에서 그렇게 금방 회복이 됐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때 회복을 시켜 주신 거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나온 그 사진.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나 강력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제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영상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아마 이 방송으로는 소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막을 켜서 제가 이 자막을 보고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연설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영어를 저처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막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None of us knows exactly when our time on earth will be over. You never know.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A truth I confronted a few short months ago 몇 when 달 전에 내가 겪었던 일은 there was an incident that it was not 그것은 큰 사고였죠. fun. It was not a good thing. 재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But God was watching me. The chances of me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being here, my sons are shooters. They're really good shooters. Don,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요. 나의 아들들이 총을 잘 쏘거든요. 트럼프의 아들들이 실제로 총을 잘 쏘나 봐요. and 그런데 Eric, 돈하고 에릭이죠. 그들이 실제 총을 잘 쏘는데 그들이 말하기에 and they said the chances of missing from that range with that gun are 그때 저격을 당했던 그 거리에서 이 저격을 해서 표적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맞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는 웬만해서는 표적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but Don equated it to a 1-foot putt. That's 그거는 돈 트럼프가 말을 하기를 그거는 마치 1피트 거리, 1피트면은 4, 50c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피트 거리에서 요 골프 퍼팅, 요 퍼팅을 놓칠 확률 정도에 가깝다는 거죠. 그 거리에서 저격을 실패할 확률은
1피트 거리에서 퍼팅을 실패할 확률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폭스 뉴스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이유는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볼게요. I just want to end it. I want to end it. You know, we're not losing American lives. We're not 자, 저는 이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군인들이 죽고 있지는 않습니다. losing American soldiers. We're losing Russian and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고 있죠. Ukrainian, mostly soldiers. Some people, as missiles hit wrong spots or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죽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일반 시민들도 죽고 있는데, 그거는 미사일이 비껴서 잘못 날아갔을 때 하고, get lobbed into cities like Kiev and town.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미사일이 키예프나 어떤 마을을 러시아군이 노리고 쐈을 때, 그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죽기도 합니다. But you know, if I can save 7,000 people a week from being killed,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7,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매주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멈출 수 있다면은 I think that's a pretty. I want to try and get to heaven if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possible. I'm hearing I'm not doing well. 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죠. 사람들한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나는 듣고 있다. I am really at the bottom of the totem. 그 여기 Well, 토템폴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토템폴. 만약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저승으로 가게 되면은 저승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제일 밑에 하층 계급에 나는 들어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템폴이라는 게 제가 뭔지 찾아보니까 어떤 계급, 저승에서의 어떤 계급을 말하나 봐요. 그 중에서 나는 제일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나 if I can get to heaven, this will be one of the reasons.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이기 때문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진심이에요. 진심.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우파적인 정치 이념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건 트럼프의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유럽을 보면은 유럽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캐나다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 합법화되고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 수간이 합법화되고 특히 북유럽, 서유럽 지금 유럽이 막 망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유럽이에요. 유럽. 그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유럽은 나도 유럽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내 증조 할아버지가 유럽에서 왔고 독일에서 왔고
나는 유럽을 사랑하지만 유럽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유럽이 망해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럽이 싫은 거예요. 캐나다가 싫은 거예요. 캐나다도 지금 유럽하고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너네들은 6시간 만에 너네들은 6시간 만에 나치 독일에 항복을 했잖아. 근데 우리 미군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린란드를 다 지켜줬고 너네들을 독일에서 그리고 이 아시아는 일본에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싸워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지금도 너희는 그린란드를 지킬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서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땅을 우리한테 넘기라니까 그걸 못 넘겨? 이거 배은망덕한 놈들 아니야.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합당하죠. 미군이 다 피를 흘려가지고 덴마크는 6시간 만에 독일에게 항복을 했는데 미군이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지켜줬고 냉전 시대에도 소련이 침범 못하게 미군이 다 지켜줬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키려면은 그 땅을 지금 내가 지키려면은 명의를 나한테 넘겨야지. 내 명의가 아닌 땅을 내가 어떻게 지켜? 명의를 넘기란 말이야.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내 땅도 아닌 거 내가 지키기 싫다 이거예요.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명의를 넘기라 이거예요. 일간에서 얘기하기를 그 그린란드에 희토류가 많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를 노리고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희토류 아니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희토류를 노린다고 하는데 야 그린란드 그 땅에서 희토류를 캐내려면은 수백 미터 얼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걸 캐내야 되는데 그렇게 희토류를 캐내면 그게 무슨 채산성이 있냐. 희토류 관심 없다. 내가 희토류 때문에 그린란드를 달라는 게 아니다. 내 명의가 돼야지 내가 그 땅을 지킬 마음이 생기는 거지. 명의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테니까. 그게 트럼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네. 트럼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거는 트럼프의 진심이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또 트럼프의 다른 면에 대해서 또 집중 해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월수금, 화목토, 예, 이렇게 방송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